1번부터 갈게요. 자, 중요한 문제라고 별표가 돼 있죠. 자, 그럼 문제를 보니 선생님 말이 맞죠? 심리란 단어 보입니다. 인물의 심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문제에 이런 단어들 보일 거예요 하면서 내신 꿀팁으로 한 7가지 정도 정리해 드렸습니다. 잘 보세요. 자, 그럼 이 글에 드러난 나와 점순의 심리 변화를 정리하라는 건데 이제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물었어요. 여러분 가를 보니까 나다에 드러나는 점순의 심리예요. 자, 그럼 나에서는 아까 무슨 일? 감자 주는 일이었죠. 그럼 점순이가 감자 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모처럼 용기를 내서 자신의 관심을 호의를 표현한 거죠. 근데 다에 가면 그걸 내가 거절했어요. 그래서 막 화가 나고 이제 무안해하는 자, 그런 모습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나 부분은요. 라와 마에 드러나는 나의 심리 변화인데, 자, 라에서는 큰일 났죠. 점순네 다 이제 때려 죽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막 울고 있는 장면. 그다음에 마로 가면은 이제 점순이 달래주니까 아, 겨우 살았다. 안도하는 내용이죠. 그럼 그 심리를 그대로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럼 답은 뭘까요? 네, 3번에 있네요. 자, 맨 처음 용기를 내서 감자를 줬고, 자, 그런데 거절하자 화가 났고, 이게 점순의 마음이죠. 그리고 나에서는 이제 점순의 닭을 때려 죽이고 막 무서워서 울죠. 근데 점순이가 괜찮다고 이제 살려주려고 하니까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대로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그 본문에 나타난 심리를 찾으셔야 돼요. 그냥 심리만 달달달 암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 점 유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2번으로 가겠습니다. 이 글의 시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이번에도 중요 표시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중요하겠죠. 자, 여기도 시점이란 단어 보입니다. 이 단어는 학습 목표와 관련된 문제니까요. 이건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럼 이 작품의 시점은 뭐였어요? 네,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었죠. 그럼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대한 설명을 찾으시면 돼요. 1번부터 볼게요. 주인공인 나가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여 서술하고 있다 했습니다. 자, 주인공인 나, 이건 1인칭이 맞아요. 그런데 사건의 전모, 전체 모습을 다 파악해서 서술하고 있나요? 아니죠. 내 눈에 보이는 것, 철저히 주관적인 시점에서 내가 느끼고 생각한 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2번으로 가면요. 이야기 밖의 서술자, 이것만 봐도 1인칭이 아니잖아요. 이야기 밖 서술자면 3인칭 시점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의 외면만을 서술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관찰만 한다는 얘기죠. 3인칭 관찰자 시점에 해당되니까 자, 이 글의 시점은 아닙니다. 그 다음 3번. 이야기 속 인물인 나가 나왔네요. 그럼 1인칭 시점 맞네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 이 나가 관찰한 걸 객관적인 태도로 서술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신의 주관적 시점이 아니라 관찰만 하는 거니까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겠지요. 자, 하지만 이 글의 시점은 관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내 속마음을 주관적 태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그려내지 않고요. 그래서 답이 될 수 없어요. 4번으로 갑니다. 주인공인 나가 서술자가 되어 자신의 입장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바로 이거죠. 자, 주인공인 나 1인칭 시점이고요. 이 서술자가 자기 입장 중심으로 왜 점순이 왜 저러지? 정말 이상해. 뭐 미쳤나? 막 이렇게 자기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정답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겠습니다. 5번 갈게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4명까지 서술한다. 이야기 밖의 서술자니까 3인칭 시점이고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서 인물의 4명까지 서술한대요. 그러면 3인칭 내 신과 같은 전지적 시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아주 중요한 문제, 시점의 각 특징에 대해서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어서 3번으로 갈게요. 이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 했습니다. 자, 그럼 내용에 관한 문제가 될 텐데요. 얼마나 글의 내용을 이해했느냐. 모든 소설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 내용이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 공부가 불가능하잖아요. 자, 아주 기본이 되는 문제인데요. 자, 1번부터 선지를 볼게요. 점순이 나에게 말을 붙인 건 호감의 표현이다. 그 감자 주는 부분에서 알 수 있고요. 점순이 나를 괴롭힌 이유는 나가 감자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그 뒷부분, 마지막 부분 쪽을 보시면 너 앞으로 안 그럴 테지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라고 이제 대답을 하죠. 내가 그러니까 앞으로 안 그럴 테지 이 말엔 뭐가 숨어 있어요. 네가 그래서 네가 내 감자를 거절해서 내가 너를 괴롭힌 거야 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자, 그걸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자, 3번으로 갈게요. 자, 나는 점순과 화해한 후에 아찔하고 미묘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맨 마지막 그죠, 동백꽃 속에 쓰러졌을 때 그 알싸한 향기, 정신이 아찔해지는 이 부분에서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4번 나는 내가 저지른 일을 이르지 않겠다는 점순의 말을 의심한다.
의심한다. 자, 의심하지 않았고요. 너 앞으로 안 그럴 테지. 그러니까 그래 하면서 이제 뭔가 살 길을 찾은 듯 안도합니다. 그래서 전혀 의심하는 분위기는 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네, 5번. 나는 수탉을 죽이고 난 후 벌어질 상황에 대해 두려움을 느껴요. 어느 부분에서 알 수 있어요? 하고 울잖아요. 그쵸? 이제 땅도 내쫓기고 집도 내쫓길지 모른다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돼요. 그래서 특히 여기서 한 가지 또 주의할 점은 여러분이 이제 문제 풀 때요. 소설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문을 아예 보지도 않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는 본문의 내용과 관련돼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본문에 없는 내용이면 답이 될 수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본문과 관련 지어서 꼭 답을 찾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4번으로 갈게요. 보기를 참고하여 이 글의 해악성에 대해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습니다. 자, 보기엔 뭐가 나와 있느냐? 해악성. 이것도 선생님 중요하다 했는데요. 자, 공격이나 비판 없이 공격이나 비판을 하지 않아요. 주인공의 바보스러운 행동만으로 웃음과 익사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대상에 대한 애정과 동정이 스며 있는 한국적인 서술 방법, 이게 바로 해악이다. 그래서 상대를 공격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뭔가 바보스럽고 좀 이렇게 어리숙한 이런 모습을 통해 웃음을 유발한다. 딱 동백꽃과 너무 비슷하죠. 자, 그러면 선택지 볼게요. 1번, 나의 우스꽝스러운 행동과 모습이 웃음을 유발한다. 바로 이겁니다. 나의 좀 이렇게 어리숙하고 좀 엉뚱하고 자, 이런 행동과 모습이 우리에게 웃음을 유발하니까요. 자, 이거는 맞는 내용 되겠고요. 자, 2번 갈게요. 독자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을 나만 몰라요. 그래서 웃음을 유발하죠. 자, 나의 부족한 부분입니다. 네, 3번, 나의 어리숙함과 점순의 영악함에서 비롯된 갈등이 웃음을 유발하죠. 어리숙한 나와 달리 점순이는 저 위에 있어요. 자기 목적 달성할 때까지 나를 괴롭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웃음을 유발하고, 네, 4번, 점순에 대한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비속어로 표현하여 웃음을 유발한다. 나는 굉장히 솔직합니다. 막 화가 나는 그 감정을 막 비속어를 사용해서 이놈의 계집애 막 이래가면서 이야기하니 더 웃음이 유발되고요. 네, 5번, 나의 어리석음을 비판적으로 공격하는 서술자의 태도가 웃음을 유발한다. 어리석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이런 내용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고난도 응용 문제만 이제 풀면 되겠네요. 1번부터 갈게요. 나와 점순의 갈등. 선생님이 이 갈등도 시험에 나온다고 했지요. 문제 나왔습니다. 잘 정리를 해볼게요. 갈등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나하나 볼게요. 감자는 둘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계기 되는 거 맞나요? 맞죠. 감자를 거절하면서 갈등이 시작됐으니까 맞고, 동백꽃은 둘의 화해의 분위기를 서정적으로 만들어준다. 맨 마지막에 둘이 같이 이제 화해하고 동백꽃 속에 쓰러지니까 맞죠. 그다음에 갈등을 겪은 후 나가 점순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 자, 갈등을 겪고 나서 나가 이제 처음 사랑의 감정에 눈을 뜬 거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점순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는 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다음 4번, 점순이 나의 어깨를 짚고 쓰러진 거는 의도적인 행동이다. 나는 그러니까 못에 떠다 밀렸나, 뭐 바람이 불었나 이렇게 착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점순이 나를 좋아했다는 데서 이것도 맞는 의도적인 행동이라 볼 수 있고, 5번에 나가 점순의 닭을 때려서 죽게 한 사건, 결과적으로 둘의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죠. 이걸 눈 감아주기로 하면서 화해를 했으니까 맞는 내용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억 니은에 담긴 속마음인데요. 자, 이거 우리 여러 번 봤던 내용이에요. 그럼 너 이다음부터는 안 그럴 테냐? 자라고 점순이 얘기한 거, 내 마음 거절하지 않을 거지? 이런 뜻이고, 근데 나는 그게 뭔 뜻인지 몰라서 일단 그래 하고 무턱대고 대답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속마음 볼게요. 심리입니다. 다음부터 바보처럼 울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이거네요. 호의를 거절하지 말라고. 그리고 얘는 뭐 울지 않을 게가 아니라 일단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뭘 안 그러란 얘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대답을 해야 살아날 것 같으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대답부터 하자. 그래서 무턱대고 대답을 하자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부분은 다 이것과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요. 자, 이제 3번으로 갈게요. 보기 참고해서 A의 내용을 점순의 입장에서 조건에 맞게 바꿔 쓰라고 했습니다. 자, 중요한 문제인데 점순의 입장에서 써야 돼요. 이거는 철저히 나의 입장에서 나흘 전 감자 사건 나는 잘못 없어라고 했지만 점순의 입장에서는 내가 엄청 잘못한 거예요. 자, 그럼 보기와 조건을 보겠습니다. 동일한 사건이라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관점에 따라 다르게 형상화돼요. 자, 그럼 점순의 입장에서 점순을 나로 표현해서 써야 되는데 A에 나타나 있는 사건의 객관적 내용과 심리를
드러나게 쓰래요. 자, 그러면 A 부분에 나타난 객관적 사건은 뭐냐? 점순이가 감자를 줬는데 내가 거절했다는 거. 그리고 심리는 막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굉장히 무안하고 거절당해서 화가 났다는 거. 이런 부분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답을 볼게요. 나흘 전 나는 그에게 말을 걸고 감자를 줬다. 점순이 입장이에요. 근데 쳐다보지도 않고 바로 거절해버렸어요. 여기까지가 객관적인 사건. 그래서 근데 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심리예요. 용기 내서 표현한 건데 너무나 무안해서 화가 났다. 이렇게 심리 정리해서 써주시면 됩니다.